제가 고른 사진은 1983년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비둘기라는 작업의 사진입니다. 임동 선생님 자료 사진은 보통 임동 선생님의 매일 행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는 임동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이 작업을 해놓고 멀찌감치 기다리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상상이 맨 처음에 됐었거든요. 이렇게 모이를 뿌려놓고 비둘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들면 잘 오던 비둘기도 오다가 말고,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 상황 안에서의 긴장감이 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미술 행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비둘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자기적인 미술을 해놓은 것에 어떤 비둘기를 관람객으로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럴 때 그 미술 행위 앞에서 작가는 자연과의 어떤 1대1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명상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임동식 작가의 작업의 특성인 것 같았어요. 온전히 자기와 자연만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다른 예로 그 원산도에서 1988년도에 작업하신 물고기와 교감된 태안의 몸짓이라는 작업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물속에, 바위 안에 있는 물속에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몸을 거기에 앉고 물고기들이 그 임동식 선생님 다리 주변으로 다가와서 터칭하는 그 순간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제목이 물고기와 교감된 태안의 몸짓이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임동식 선생님 작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하고 교감하고 감응하는 어떤 몸짓으로서의 임동식 작업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작업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관통하는 뭔가 연관이 있는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작업들뿐만 아니라 또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도 사실 비둘기뿐만 아니라 오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벌도 있고 굉장히 시리즈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뭔가 자연 현장 안에 선생님이 자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새 형상의 모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 새들 혹은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관람객으로 초대해서 어떠한 설치적인 그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예술적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고 그렇게나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람객들이 모여드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포착하고 또 그것들이 작업화되고 하는 것들이 좀 선생님 작업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거북이와 함께한 방랑, 아니면 풀잎과 마주한 생각, 이런 것에서 보면 임동 선생님 자세를 자세히 보면 되게 낮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앉아 있는다거나 때로는 기어다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하고 교감하고 거기에 감응하기 위한 되게 낮은 자세가 저절로 작업에서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임동식 선생님 작업에서는 그렇게 막 숭고하게 뭔가의 큰 제스처를 통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풀잎파리 하나 혹은 송사리 아니면 바닥에 흩뿌려진 모이 가장 작은 파티클에서부터 그 자연의 순간을 만나고 또 그것들이 기록이 돼서 저희한테 자료로 남게 되고 또 그 순간에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환경으로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동식 선생님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고은쌤이 초반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작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를 기다린다던가 그거를 계속 듣는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주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임동식 선생님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센 파도 앞에서의 그 웅장함이라던가 큰 자연 속에서의 느껴지는 위압감 이런 게 아니라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작은 자연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동양의 뭐 자연 미술이랑 맞닿은 지점이라도 할 수 있고 임동식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연 미술의 색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혹은 재밌게 봤었던 포인트들이 약간 구체화된 형상이에요. 아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임동식 선생님 컬렉션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료들이 또 다른 각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그것들이 또 연관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택해본 자료는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 심장이에요. 이 자료에서는 선생님이 꽃밭에 누워 계시고 그 위에 이제 본인의 가슴에 달걀을 얹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서 나오는 달걀의 형상들이 그 이전부터 반복이 돼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마 전시장 초입에 있는 그 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이나 오선을 찾아서라는 작업에도 반복이 되는데 선생님께 이 알 형상의 혹은 구체화된 형상의 작업들은 뭔가 생명의 원천이라든지 혹은 사유의 순회적인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선생님이 뭔가 가슴에 올려둔 달걀에서 그 전해져 오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져 있고 또 이것 외에도 뭐 알을 귀에다 댄다든지 혹은 알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프로젝션 시켜서 뭔가 투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와져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작업을 하기 직전의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카이브 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뭔가 행해졌던 퍼포먼스 혹은 작업만을 기록해 둔 게 아니라 그 전과 후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선생님께서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 다니실 때 그 클라우스 베뮬러 교수님과 그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들이랑 같이 뭔가 토론을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전시장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뭔가 본인이 사유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는 현장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수집 자료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아래 형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재밌었던 자료가 이 함부르크에서의 음향 드로잉 중에 작업 한 페이지예요. 이 부처의 귀 부분을 달걀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또 그 안에는 스피커를 연결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스피커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혹은 인위적이고 음향적인 어떤 사운드지만 얼핏 들었을 때는 자연과 같은 음을 가지는 그런 음향 사운드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랐었던 자료는 선생님 전시가 아마 선생님의 전시가 실렸던 신문의 스크랩 자료인데 이 부처님의 모습을 오려내고 그 뒤에는 이제 생명을 품고 있는 어떤 알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서 써져 있는 글귀를 보면 새 알은 만물의 소리, 생명의 음을 듣는 부처의 귀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들이 봤을 때 뭔가 반복적이라는 것이 똑같은 동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들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다른 형질로 변화해 가지만 원에 갖고 있는 뭔가 순회적이고 윤회적이고 그런 어떤 사상들은 같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뽑은 아카이브 자료는 알 따라 생명 따라 임동식 실내외 작품집 4본 그리고 자료집들이에요. 임동식 선생님은 작업을 하실 때 평소에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움과 우연적인 것을 지향하는 태도로 작업을 계속 제작을 해오셨는데요. 그런 태도로 이제 작업을 저도 이해하려고 계속 그런 걸 관통하면서 작업을
자료나 작업을 보고 있었는데 자료집들을 살펴보면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 것처럼 엄청 철저한 계획하에 리플릿이나 도록 그리고 포스터 등을 손수 기획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몸집 섹션에 설치된 알따라 생명따라 작품을 보시면은 왼쪽 이게 전체 사본인데 왼쪽에 있는 텍스트랑 그리고 동그란 원은 임 선생님께서 직접 스텐실 기법으로 긁어가지고 하나하나 위치를 섬세하게 잡아서 제작을 하신 것이라고 해요. 저는 저 동그란 게 엄청 정확하게 따져 있어서 무조건 컴퓨터로 뭔가 잘 편집을 하셔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위치랑 그리고 이 이미지랑 뭐 텍스트 크기 이런 거를 다 폰트 이런 거를 다 임동희 선생님이 기획하셔서 저 표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치밀한 뭔가 임동희 선생님의 뭐 반전의 모습 이런 거를 저걸 보고 느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생각이 좀 구체화가 된 게 세 곳의 섬으로부터 전시 카탈로그 기획안이에요. 이게 보면은 약간 뭐 낙서처럼 좀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 아카이브 테이블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초안을 보시면은 이제 글씨체랑 컬러, 사이즈 그리고 어떤 작품을 어떻게 놓고 어떤 글을 쓸 것인 게 엄청 촘촘하고 되게 세심하게 기획을 다 하셨어요. 이게 완성본도 함께 전시가 됐는데 이거를 두 개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면은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은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오차가 없이 되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리플릿을 기획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그 아카이브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어서 하나의 역할로 규정된 작가가 아니라 뭐 화가, 뭐 퍼포먼서 그리고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한 데 있어서의 아키비스트, 기획자, 편집자, 아니면 글 쓰는 사람, 교육자, 뭐 심지어는 뭐 농부의 역할을까지 하시면서 그 다양한 역할을 미술로 녹여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고른 아카이브는 이 드로잉입니다. 보시면 그 집을 가운데 두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하나하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임동식 선생님은 그 처음에 원골마을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꽃밭을 직접 가꾸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개로 그 큰 300여 평 정도 되는 땅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꽃을 심고 또 정성 들여서 가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이것이 그냥 허투루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꽃밭이 완성된 후에 일종의 지도, 보물찾기처럼 그 일일이 다시 자신이 심은 꽃밭을 되짚어 가면서 그렸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기록을 하는 그 과정마다 작가의 삶이 녹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꽃밭은 그 임동식 작가님이 원골 마을에 들어가셔서 직접 꾸미시면서 마을 주민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강아지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 직접 화단에서 밤에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강아지를 찾기도 하고 그런 단편적인 추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작업장 사진이라든지 꽃밭 사진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한 것들이 임동희 선생님의 회화 작업에서도 그리고 구슬 채록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아카이브 작품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사진, 회화, 아카이브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하나의 멀티섬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임동희 선생님의 꽃밭이 그런 다양한 기록, 다양한 자료 속에 남아서 임동희 선생님이 어떤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서클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전시장에서 뭔가 그러니까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지막 이제 시상 끝 부분 전시 영상이 나오는 그 방 앞쪽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엔 이제 선생님 신작 페인팅들이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안에 보여지는 풍경들이나 작업들이 사실은 그 예전에 있었던 행위이기도 하고 1970년대 혹은 80년대 선생님과 같이 작업했었던 주변인들의 어떤 퍼포먼스들, 작업들을 그려놓으신 건데 그런 자료들은 사실 이번에 저희에게 수집된 자료들 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수집되지 못한 혹은 이미 상실된 그런 없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1975년에 전국강 선생님의 수평선이라는 작업은 당시에 꽃지혜반 앞에서 작은 섬에 수평선하고 비슷한 높이의 광목천을 두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목천을 두르고 수평선과 같은 높이에서 사진으로 남겨진 작업이었었는데 당시 필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작업이 남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화 작업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고 전국강 선생님의 유족 측에 그 작업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을까 해서 호정 선생님께서 연락을 취하셨는데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그 전국강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전국강 선생님의 수평선이라는 작업에 대한 사실과 그 기록들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없는 자료이지만 어쨌든 다른 자료들로 인하여 그 없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유추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퍼즐을 끼워 맞추는 듯한 식의 작업 과정이 있었어서 그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자료는 없지만 남는 내용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것까지의 굉장히 온전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곳에 빈 구멍들이 사실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구멍들을 선생님의 기억이나 구술이나 혹은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작가 선생님들 그런 작업에 의해서 혹은 주변 어떤 다른 컬렉션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이런 맥락들이 같이 이뤄지기도 하고 혹은 빠져있던 것들이 이가 맞춰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번에 임동식 선생님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